네, 응용역학 기사시험 문제 2회분. 오늘은 후반부 하겠습니다. 11번에서부터 20번까지 문제죠. 자, 이와 같은 캔틸레버보가 있습니다. B점에서의 연직 변이를 구하는 거예요. 하중은 P, M0가 있네요. 그럼 일단 여기서 보면은 P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쳐질 거 아닙니까? M0에서는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둘 다 플러스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1번, 3번은 답이 아니고 2번이나 4번이 답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중 P가 가해졌다. 이렇게 해서 여기 델타를 구해보자. 이 델타는 3, 2, I분의 PL 3승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많이 응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놓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잊어버렸다 그러면 단위하증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하증법은 변이를 구하고자 하는 데다가 단위하중 1.0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x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식이 어떻게 되죠? 델타는 인테그럴 EI의 MM D의 X 이렇게 됩니다. M은 원래 하중에 의한 모멘트 X만큼 떨어진 곳에서 PX가 되겠죠. 스몰 m은 단위 하중에 의한 모멘트 1 곱하기 X가 되니까 X가 되겠죠. 여기다 넣으면은 EI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인테그럴 P의 X의 DX다. EI의 P는 앞으로 나오고 X제곱 적분하면은 3분의 1 x 3승이니까 0부터 r까지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 여기에 P만 있는 게 아니라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한다. M0 그러면은 P에 의한 변이와 이 모멘트에 의한 변이를 합하면은 되겠죠. 자, 모멘트 작용하는데 이것도 단위하중법으로 한번 구해보면은 이거는 위로 쳐질 거니까 윗방향으로 단위하중 1.0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x만큼 떨어진 곳에서 모멘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델타는 인테그럴 이 i분의 mm dx인데 자, 이 i는 앞으로 나오고 인테그럴 mm dx가 되겠다. 그러면은 m이 얼마입니까?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모멘트 원래 하중에 의한 모멘트는 m0죠. 그렇죠? 따라서 이 i분의 1에 0부터 l까지 m0고 단위 하중 1에 의한 것은 1 곱하기 x가 되겠죠. dx입니다. 적분하면은 이 i분의 1에 m0는 앞으로 빼고 2분의 1 x제곱 0부터 l까지니까 이 i의 m0 l 제곱 이렇게 되죠. 이 식도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 풀 때도 많이 응용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12번 문제입니다. 자, 전단 탄성 계수가 81,000MPa, 전단 응력이 81MPa이면은 전단 변형률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축하중을 받는 부재에서 시그마는 이 입실론 이 식 알고 있죠? 자, 시그마는 수직 응력이죠. 그러면은 전단 응력에 관한 식 타우는 어떻게 되는가? E 대신에 전단 탄성 계수에다가 입실론 대신에 전단 변형률입니다. 유사한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전단 변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G분의 타우 이렇게 되겠죠? 타우가 얼마야? 81. G가 얼마? 81,000. 그러면 0.001이 나오죠? 네,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3힌지 아치가 있습니다. 이 아치에서 A점의 수평 반력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자, 이 3힌지 아치는 정정 구조물입니다. 원래 양쪽에 이렇게 힌지가 있으면은 1차 부정정에 해당되는데 중간 C점에 힌지가 하나 더 있어요. C점의 모멘트가 0인 이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정 구조가 되는 겁니다. A점의 수평 반력 이거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A점의 수직 반력 이걸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B점에서의 모멘트를 잡으면 되겠죠. B점에서의 모멘트를 잡아라. 시계방향으로 넘어오는 거를 플러스로 해서 계산해 보겠다. 그죠? 그러면 RA 반력의 거리가 10이죠. HA는 B점을 통과하니까 모멘트 발생하지 않고 PA에서 P 거리가 요 거리가 되니까 8m입니다. 8은 0. 따라서 RA는 10분의 8
P 이렇게 쓸 수 있죠. 항상 이 아치 문제에서 이 수평 반력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 수직 반력을 구한 다음에 이 자유물체 헤드를 생각을 해서 C점에서 모멘트를 잡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수평 반력 구할 수 있습니다. C점에서의 모멘트 시그마 MC 이퀄 0 시계 방향으로 드는 거 역시 플러스로 해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RA의 거리 5, HA의 거리 5, P의 거리 3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RA는 10분의 8이니까 10분의 8P에 곱하기 5 빼기 HA에 곱하기 5 빼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P도 돌죠. 곱하기 3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P가 나오겠네요. 빼기 3P는 HA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HA는 5분의 P가 되겠다. 4번이 답이죠. 14번 이와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이 점에 어떤 불균형 모멘트가 있으면은 이 점에서 A로 가는 요 부재의 분배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불균형 모멘트에 얼마만한 비율을 이 부재가 가져가는가? 이런 문제죠. 이거는 모멘트 분배법. 우리가 부정적 풀 때 이 분배율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모멘트 분배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K가 나오죠. K1, 2, 3, 4 이게 강도 계수예요. 이게 뭐냐 L분의 2I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수록 강도가 작아지는 거고요. K가 작아지고 I 힘강성이 클수록 이 강도 계수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고정단이죠. 여기는 고정단이죠. 여기도 고정단이야. 그런데 요점이 힌지죠. 네, 그럼 이 강도 계수가 이 힌지로 되어 있으면은 감소가 됩니다. 얼마나 감소가 되느냐? 4분의 3 K3로 감소가 된다 이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불균형 모멘트가 있으면은 얘를 분배해 갈 때 이 멀리 있는 이 단이 나머지는 고정단인데 이건 힌지기 때문에 자기 강도의 75%밖에는 모멘트 분배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배된 모멘트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M 2점에서 A로 가는 그러한 분배 모멘트 계산하자 이거죠. 이거는 강도 계수의 B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체 강도 계수분의 여기 강도 계수만큼 불균형 모멘트를 가져간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 강도 계수 K1 플러스 K2 플러스 K3인데 K3가 요거잖아요. 여기가 힌지가 있어서 강도 계수가 수정이 되죠. 그래서 수정 강도 계수를 K3 프라임이라고 붙여보겠습니다. 프라임 플러스 K4에 요거 K1 불균형 모멘트를 우리가 뭐 M0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숫자를 넣으면 돼요. 2 플러스 3 플러스 K3 프라임은 4분의 3의 K3 4 플러스 K4 1 K1은 2 이거 계산하면 되겠어요. 계산하면 0.222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죠. 15번 지간 8m인 단순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중이 이렇게 지나가요. 연행 하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중과 이 하중의 거리는 3.6m를 유지하고 지나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나간다. 그러면 두 개의 바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은 이 8m 이 보에 걸리는 모멘트가 변화하겠죠. 그런데 모멘트가 최대로 걸리는 어떤 위치가 존재할 거고 그 위치에서의 최대 힘 모멘트를 우리가 절대 최대 힘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최대 힘 모멘트가 어디서 생기는가?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거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하중의 합력을 먼저 구해요. 자, 합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하자고요. 우리가 이 합력을 R이라고 하면은 합력 R은 15 플러스 45가 되겠죠. 그럼 60k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합력의 작용 위치도 구해야 돼요. 합력의 작용 위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작용 위치 요거를 x라고 놓겠습니다. 이 점에서 모멘트를 취한다. 그러면은 이 15kN 곱하기 3.6m 한 것과 r 곱하기 x 한 것이 같습니다. 그 조건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5 곱하기 3.6은 rx다. 이렇게 구한다 이거죠. 그러면 x는 15 곱하기 3.6에 60으로 나누면 되죠. 0.9가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 최대 힘 모멘트가 생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 R과 가까운 하중 15와 45 중에 어느 거죠? 45죠? 그러면 R과 45 요 거리를 반으로 나누는 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나눈 선이 어디에 위치하면 되냐 하면은 이 교량의 중간 지간에 위치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일단 x가 0.9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0.45죠? 네. 그래서 여기 점선과 여기 점선이 일치해야 되니까 얘를 일로 쭉 이동시켜서 점선을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은 바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점선 오른쪽으로 0.45m 가서 바퀴가 존재하겠네요. 알겠죠?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야. 네. 그 위치가 이게 45kN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바퀴가 또 하나 존재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선과 바퀴 사이 거리가 이게 얼마입니까? 0.45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최대 모멘트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여기 45kN 하중이 크게 작용하는 이 45kN 여기에서 요 위치에서 절대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 보의 센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바퀴 위치에서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뭡니까? 2번이죠. 45kN 제하점이 A점부터 여기가 4니까 4.45m 떨어진 곳에서 절대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한다 이거죠. 알겠죠? 자, 16번 이와 같은 트러스가 있습니다. 하중이 수평으로 600kN, 수직으로 1000kN 작용하고 있어요. 구하고 싶은 것이 AB, 부재 AB가 받는 힘의 크기. 결국 트러스니까 충력을 받겠죠? 이 충력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트러스 문제를 풀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절점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면법이 있어. 절점은 절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끊어서 계산하는 거고, 단면은 이 단면을 이렇게 끊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단면법으로 구해야 됩니다. 물론 절점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산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재도 수평선분과 수직성분 분력이 있죠. 이 부재도 수평선분과 수직 성분 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점법으로 한다? 그럼 우리가 시그마 fx 이퀄 0, 시그마 fy 이퀄 0 이걸 적용하잖아요. 자, 이 미지수를 우리가 fab, fac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 식에도 미지수가 두 개가 존재하고 이 식에도 미지수가 두 개가 존재해요. 그 연립방정식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단면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B 부재가 받는 힘이니까 이 단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었어, 이렇게 끊어서 어디서 모멘트를 잡느냐면은 C점에서 모멘트를 잡아요. 그럼 AB의 부재력 만약에 여기 인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AC의 부재력 인장으로 보면은 이렇게 부재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재력의 수평분력, 수직분력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력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분력을 한번 써보면은 얘는 FAC의 수평, 얘는 FAC의 수직, 얘는 FAB의 수평, 얘는 FAB의 수직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모멘트를 어디서 잡느냐? 이 구하고자 하는 이 부재와 다른 부재 요 점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요점에서 모멘트 한번 잡아봅시다. FACH, FACV는 요점을 통과하니까 모멘트 발생 안 해요. 그렇죠? 이 미지수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FABV 이것도 요점을 통과하니까 이 미지수 모멘트 발생 안 합니다. 그러면은 미지수 남는 게 뭐야? FABH가 남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요거 가지고 식을 세우면 돼요. 자, 시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은 MC 이퀄 0 시계 방향으로 드는 걸 플러스로 놓고 모멘트를 취하자 이거죠. 600의 8의 거리 시점을 중심으로 6이죠. 플러스 1000 8의 거리 시점을 중심으로 4입니다. 그렇죠. FABH는 시점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마이너스 FABH 곱하기 거리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FABH는 얼마냐? 2533 킬로뉴턴이 되겠다 이거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FAB 이 부재력인데 그 부재력의 수평 분력을 우리가 구했어요. 자, 이 수평 분력을 알면은 이 부재력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삼각형을 그려요. 그러면은 FABH는 수평이니까 이 삼각형의 수평에 해당되죠. AB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빗변에 해당되는 거. 그게 FAB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삼각형의 크기 비율을 보면은 여기가 4잖아요. 4m. 요게 3에 해당되죠. 그럼 빗변은 얼마야? 3대 4대 5에 해당되죠. 따라서 FAB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2533에 이게 2533이니까 4분의 5 해주면 되겠죠. 4분의 5 그러면은 3166.7 킬로뉴턴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런 문제 단면법으로 풀어야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17번 이와 같은 프레임 혹은 라멘이 있습니다. 하중은 이 수직 방향으로 분포 하중이 있고 여기 수평 방향으로 하중이 10킬로뉴턴이 있습니다. 절대값이 최대로 되는 힘 모멘트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절대값 최대, 즉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최대값 구하라 이거죠. 이런 문제 부재력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력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반력 여기에 10kN이 작용하니까 그걸 꼭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점의 수평 반력 이게 10kN 되는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수직 반력 한번 볼까요? RA, RB 얘는 결국은 이 수직 방향 하중을 둘로 이렇게 나눠 갖게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모멘트를 취하면은 이 반력은 그냥 상쇄가 되고 남는 게 결국 이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눠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야? 80kN의 반. 그럼 40kN. RA도 40kN. 이렇게 되겠어요.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는 거거든요. 최대 힘 모멘트는 어디서 발생한다? 전단력이 0인 점에서 발생한다 이거죠. 전 위치가 어디냐? 그걸 구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 부재는 전단력이 0인 게 나올 수가 없겠죠. 왜 그래요? 10kN이 존재하잖아. 그렇죠? 이 부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오는 게 뭐야? 여기서 나오겠죠. 전단력이 0인 거. 그래서 이 부재의 전단력을 한번 그려보자 이겁니다. 하중 방향으로 그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40kN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하중만큼 감소되겠죠. 80이 되니까 쭉 이렇게 감소하고 그 다음에 RB 다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shear force diagram이에요. 전단력 제로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 중앙점에서 발생하죠. 결국 이 점에서 힘 모멘트를 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 점을 우리가 C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M 맥시멈은 MC에서 발생한다. 전단력이 제로인 점에서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면 MC를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 여기 10kN 있겠네요. 그렇죠?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끊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10kN이 MC 계산할 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등분포 하중에 대한 모멘트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반력 RA에 의한 모멘트 또 들어가겠죠. RA에 의한 것부터 해보면은 40이니까 40에서 C점까지 거리 4m죠? 자, 10kN 수평하중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죠. 거리는 3m입니다. 그 다음에 등분포 하중 2분의 1 오메가 x 제곱이죠. 모멘트가 2분의 1에 10의 오메가 x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0kN 미터가 나온다.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문제 다시 보면은 최대 힘 모멘트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전단력 제로인 점을 찾아야 된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재에서는 전단력 제로가 안 나오니까 10이잖아요. 10이 있으니까 이게 전단력이 다 10이죠.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 부재에 대한 전단력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보니까 당연히 중간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멘트 값 계산하면 됩니다. 자, 18번. 어떤 금속이 있는데 탄성계수가 2가 21에 10의 4승 메가파스칼, 전단 탄성계수가 8에 10의 4승 메가파스칼일 때 금속의 포화성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탄성계수와 전단 탄성계수와 포화성비의 관계식이 하나 있죠. 식이 어떻게 되느냐? G는 분자가 2고 2에 1 플러스 포화성비예요.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면은 이 암기하는 방법이 포화성비가 통상적으로 한 0.3 정도 되니까 이 전단탄성 계수는 이 탄성 계수의 한 3분의 1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면은 식이 이렇게 되는 거 조금 외우기가 용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포화성비 구하라 이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의 1 플러스 포화성비 이걸 좌측으로 넘기고 이거는 G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포화성비는 2G의 2가 될 거고 포화성비는 2G의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일단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21에 10의 4승이고 2 곱하기 8 곱하기 10의 4승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3125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죠. 자, 19번. 이어떤 단순보가 있습니다. 최대 전단 응력의 크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최대 전단력을 먼저 구해야 되죠. 일단 반력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반력은 좌우 대칭이니까 평행 방정식 쓸 필요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은 알 수 있죠. RA가 얼마야? 15kN. RB도 15kN입니다. 그렇죠? 전단력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요? RA 하중만큼 올라갔다가 하중이 없으면 옆으로 쭉 그냥 가고 하중 30 있네요. 밑으로 또 내려갔다가 자 아마 하중 없으니까 옆으로 가고 반력 있네요. 이렇게 올라가면 되네요. 그렇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전단력 얼마입니까? 15kN이죠. 모든 부재에서 전단력이 15kN이네요. 여기가 15kN, 여기가 15kN 이렇게 되죠. 따라서 V 맥시멈은 15kN인지 알았고요. 이 단면에 15kN 작용합니다. 최대 전단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최대 전단 응력은 어디서 발생해요? 중간 높이에서 발생합니다. 한번 그려보면은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형태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프렌지 폭을 넣으면은 크기가 이렇게 되고 외부 폭을 넣으면은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자, 최대 전단 응력 여기서 발생한다 이거죠. 이게 타워 맥시멈이에요. 타워는 BI분의 VQ다. 그래서 V는 위에 15kN 알고 B는 외부의 폭 30이고 그러면 I랑 Q를 구하면 되겠죠. I는 이 전체 단면의 I에서 요 빈 공간의 I를 빼주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럼 12분의 BH 3승이니까 150에 180에 3승 빼기 12분의 빈 공간 150에서 30 빼면 120이죠. 높이는
120이죠. 3승 계산하면은 55620 000 이렇게 나온다. 단면 1차 모멘트 Q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Q를 어디서 구해? 이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Q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도심점이죠. 그러면은 이 위에 프렌지 부분과 외부 부분을 나눠서 Q를 구해보면 되겠죠. 일단 프렌지 부분을 쓰면은 폭이 150, 높이가 30이고 이 프렌지의 도심과 전체 단면의 도심 여기까지 요 거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야? 90에서 15 빼면 되니까 75네요. 플러스 외부 부분 30에 높이가 60이죠. 여기에서부터 외부 요 단면의 도심까지 30이 되겠죠. 계산하면은 391500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럼 타워 맥시멈 구할 수 있겠죠. 넣으면 되니까 타워 맥시멈은 B 얼마야? 30 I 55620 000 V 15인데 뉴턴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Q 391500 이렇게 되겠다. 계산하면은 3.52 메가파스칼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죠.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캔틸레버보였는데 오른쪽에 롤러가 있어요. 그러면은 1차 부정전 구조죠. B점의 반력을 구하라 이거죠. RP. 자, 이거 단위 하중법으로 구하면은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구조 시스템은 이 시스템과 같은 거예요. B점에서 이 지지점을 없애는 대신에 B점에 이렇게 반력을 넣은 거죠. 이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위 하중법으로 구하면은 결국 이 오메가에 의한 처짐을 이렇게 구하고 RB에 의한 처짐을 이렇게 구하면은 그 두 개의 절대값이 같다 이겁니다. 왜 그래? B점이 G점이기 때문에 결국 처짐이 없어서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오메가에 의한 처짐 구하고 RB에 의한 처짐을 구해보면 되겠다 이거죠. 오메가가 있어요. 델타 오메가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단위하중법으로 구하면은 델타 오메가는 인테그럴 EI의 MM dx다. 그렇죠? 여기 라지 M은 이 오메가에 의한 모멘트. 어디서의 모멘트? X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를 X의 함수로 나타내는 거죠. 다시 써보면은 이 I는 앞으로 빼고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적분하는 거고. 자, 오메가에 의한 모멘트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오메가 X제곱이죠. 자, 단위하중법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점에 뭘 넣는다? 단위하중 1을 넣는다. 그거에 의한 모멘트 스몰 m이다. 자, 1에 의한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모멘트 얼마입니까? 1 곱하기 x죠? 따라서 x다. dx다.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2는 앞으로 나고 2i 2에 오메가에 x 3승이니까 4분의 1에 l을 넣으면은 l 4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은 8 2i분의 오메가 l 4승 이렇게 됩니다. 즉 등분포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 캔틸레버의 끝단에서의 처짐 8 2i분의 오메가 L 4승이다. 그 다음 RB에 의한 처짐이죠. 이 RB가 있다. 이렇게 처짐관이냐 델타 RB라고 하자. 처짐 구하고 싶다. 단위하중 1.0을 넣어서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델타 RB는 인테그럴 EI의 MM dx인데 EI를 앞으로 빼내면은 0부터 L까지 RB에 의한 모멘트 라지 M X만큼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되나요? RB X가 되겠죠? RB X 단위하중 1에 의한 모멘트 X dx 이렇게 되겠다. 계산해 보면은 이 i분의 RB 앞으로 빼고 X제곱 적분하면은 3분지 L의 3승이 되겠다. 3 2i분지 RB L 3승. 네,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고 많이 나오는 식이죠. 집중하중이 가해졌을 때 3이하분의 PL 3승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단위하중법으로 구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델타 W와 델타 RB가 서로 같다. 왜냐? 궁극적으로 여기가 지점이기 때문에 변이가 발생하지 않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위로 올라가는 값이 절대값으로 서로 같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놓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다 해볼까요? 8 2i의 오메가 L의 4승은 3 2i의 RB
L 3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RP는 8분지 3 오메가 L이 되겠다.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등포 하중을 받고 있는 한 단은 고정이고 한 단은 롤러로 되어 있는 이 반력의 크기, 이게 8분의 3 오메가 L인데 이것도 많이 나오죠. 이것도 암기를 좀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럼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좌측은 고정단이에요. 우측은 롤러예요. 좌측에서 더 강하게 잡고 있죠. 따라서 반력을 더 많이 가져간다 이거예요. 우측보다 반력을 반반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8분의 4 오메가 L이 되겠죠? 8분의 4가 되는데 B쪽이 조금 작게 가져가니까 8분의 3 오메가 L이다. 이런 개념으로 암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응용역학 2회분 그 후반부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응용역학 기출문제 1회분과 2회분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제가 지난번 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3회분만 이해하고 풀 수 있으면은 기사시험은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이제 3회분 한 회분을 더 올릴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따라서 공부하고 풀 줄 알면은 응용역학 기사시험 문제없이 잘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댓글에 관련 영상을 올려 놓을 거니까 그걸 보면 되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